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환자에서의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여드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이제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얼굴에 이제 그 모공을 막는 과각화증,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 염증 이러한 네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특히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이러한 이제 성향 같은 건 유전적인 게 많이 큰데요.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적인 요인 중에 어떠한 스킨케어를 쓰는지에 대해 따라서 여드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스킨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킨케어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클렌징, 그리고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렌징입니다. 이제 보통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피부가 기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자주자주 클렌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약간 강박관념, 그런 게 좀 있으신데요. 어느 정도 클렌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때로는 과도한 클렌징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클렌징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클렌징을 하는 ABC 군을 만들어서 몇 번을 했을 때 가장 여드름이 호전되는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과 네 번보다는 하루에 두 번을 했을 때 여드름이 가장 호전되고 최적의 횟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두 번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클렌징, 어떤 클렌저를 사용하냐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별로 민감하지 않고 그냥 튼튼한 피부다, 기름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쓰시는 클렌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민감성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렌저를 쓰셔도 되는데, 만약 본인이 민감성 피부다, 민감성 피부라 하면 이제 쉽게 빨개지고 쉽게 가렵고 뾰루지가 잘 나고 이러한 피부라면 이러한 일반적인 클렌저보다는 약산성, 중성의 뽀득뽀득해지지 않는 클렌저, 그러한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뽀득뽀득해지는 클렌저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기름을 다 말리는 느낌이 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강한 피부는 괜찮은데,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이런 뽀득뽀득해지는 클렌저를 썼을 때 굉장히 피부가 이제 약해질 수가 있어요.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이러한 뽀득뽀득해지는 강한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부 트래블러. 자, 두 번째, 보습제 사용법입니다. 이제 보습제 사용에 대해서도, 나는 피지가 많고 모공이 잘 막히는데 이러한 보습제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여드름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여드름 환자에게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민감성 피부, 건조한 피부, 이러면서도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보통 여드름에 쓰는 약들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혹은 먹는 로아큐탄, 이러한 약들이 얼굴을 굉장히 말리는, 되게 건조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같이 쓰려면 오히려 보습제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보습제 성분 중에서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워낙 장벽 크림으로도 잘 알려진 아토피, 건조한 피부, 민감성 피부에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드름 환자에게서도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이니까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잘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민감성하고 건조성 피부가 아니고 그냥 본인은 그냥 굉장히 오일리 스킨, 지성 피부다, 건강한 피부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습제를 사용할 때 약간 피해야 될 성분, 여드름 유발 성분들을 피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여드름 유발 성분은 기름, 오일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분을 말씀드리면 코코아 버터, 코코넛 오일, 라놀린,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피넛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보습제, 크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사실 여드름 유발 성분은 정말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걸 좀 말씀드렸고, 이게 이러한 크림들 혹은 보습제를 사용하고 직후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주 혹은 수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장품을 바꾸고 1, 2개월 혹은 1, 2주 후에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늘어난다 라고 느끼시면 그 화장품 성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이러한 그 여드름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냐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결론은 없어요. UV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염증을 완화시키고 UVB는 염증을 악화시킨다. 서로 이러한 반대되는 작용이 있어서 그 자외선 자체가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러한 결론은 아닌데, 이제 보통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여드름 자국이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염증이 있고 나서 자외선을 닿게 되면 염증 후 색소 침착, 착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색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도 여드름 자국을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필요한데, 피해야 될 성분은 이제 보통 화학적 차단제, 이러한 것들이 약간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학적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이나 알파 토코페롤, 이러한 성분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향료가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좋다고 알려진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러한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약간 그 두꺼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액체나 젤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면 항상 저녁에 오셔서 클렌징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 트래블러! 이상으로 오늘은 여드름 환자에 있어서 스킨케어, 클렌징, 보습,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렌징은 하루에 2번, 그리고 과도한 클렌징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보습 같은 경우는 좋은 성분은 세라마이드, 여드름 유발 성분인 기름류의 그 성분들을 피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착색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드름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스킨케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지키셔도 여드름이 많이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